자, 배열, 복사와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가 이제 배열의, 지금 이제, 앞에서 배운 이제 배열의 이제 단점이 뭐냐면, 한번 크기를 정해서 배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이 배열 크기를 변경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단점인데, 나중에 이제 뒤에 가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자, 뭐, 이렇게 자료 구조, 이제, 로서 이제 제공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이제 컬렉션이라는 이제 파트가 있는데, 그쪽에서는, 예,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결해서 이렇게 이제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 우리가 이제 앞에서 다룬 이 배열에서는, 일단 한번 크기를 정해주고, 배열 객체를 만들게 되면, 사이즈, 그러니까 이제 크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알아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이걸 해결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왜, 아파트가 20평, 20평대 이제 아파트가 있어요. 그죠? 20평대 아파트인데, 이제 처음에는 애기들을 하고 같이 이제 살았는데, 한 20년 됐어. 20년 살았어. 그러면 이 애기들이 이제 20년 지나면 성인이 되잖아요. 그죠? 막 덩치도 크고, 처음에는 막 5명 한 가족 이게 살 때 괜찮았어요. 그런데 애기들 뭐 3명 뭐 몸 작으니까. 근데 뭐 이제 성인 되니까, 좁죠? 그럼 보통 어떻게 하죠? 이사 가죠, 이사. 큰 평수로 이사 가잖아요. 그죠? 뭐 30평대 이상. 이사 갑니다, 이사. 그죠? 배열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이제 사이즈를 정해놓고요. 이제 여기 이제 자료를 이제 저장하다 보면은 자료 개수가 많아져서 이 사이즈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저장해야 될 경우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배열을 만들어요. 기존의 사이즈보다 더 큰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값들을 이렇게 이제 옮겨가야 됩니다. 이사 가듯이 이렇게 옮겨와야 됩니다. 그래서 배열도 작은 사이즈의 배열을 쓰다가 이거 사이즈 용량이 모자란다 하면 큰 사이즈의 배열을 만들어서 기존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배열에다가 담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남는 요 공간이 있겠죠, 그죠? 작은 배열의 값을 큰 배열에 이렇게 이제 담아서 이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 이제 요 복사라는 배열 복사라는 요게 이제 필요하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배열 값을 새롭게 만든 큰 배열에 복사해서 이제 집어 넣어야 된다는 거죠. 요건 이제 기능을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배열은 한번 생성하면은 크기를 별 수 없어요. 이게 이제 단점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더 많은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경우에 더 큰 길이의 배열을 새로 만들게 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 배열에 있던 항목들을 복사해서 옮겨와야 된다. 그래서 여기 지금 old int array라는 이름의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1 저장하고 2 저장 3개 이제 사이즈가 3이는 거예요. 했는데 자료를 더 저장해야 돼. 근데 공간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더 이상 공간이 없기 때문에 new int array라는 사이즈가 5인 크기가 5인 배열을 만들고, 기존의 1, 2, 3은 이렇게 이제 옮겨오는 거예요. 이렇게 복사해서 기존 배열에 가서 복사해 옮겨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사이즈가 5인 배열로 옮겨왔기 때문에 여유 공간이 이렇게 두 칸이 남아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공간에 다른 자료를 저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이제 여기 보시면 기존 배열에서 새로운 배열에 이제 항목 복사하는 거. 지금 배열 복사라고 하는 게 이게 항목 복사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처리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이제 출력문 사용할 때 system.out.print ln 혹은 뭐 system.out.print system.out.print f까지 배우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에 배열 복사하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array copy라는 메소드입니다.
그래서 요 어레이 카피, 어레이가 배열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어레이, 어레이 카피라는 이제 요 메소드를 제공하기 때문에 요 이제 이 정되는 메소드 이제 형식만 아시면 배열 복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배열 복사 한번 볼게요. 형식 보면 자, 요 어레이 카피는 사용하실 때 시스템 뒤에 어레이 카피 바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가운데 시스템 뒤에 아웃 안 붙습니다. 그냥 시스템 뒤에 어레이 카피 이렇게 씁니다. 시스템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어레이 카피라는 걸 이제 쓰는 거고요. 이 메소드가 상당히 이제 형식 보시면 깁니다. 그런데 자, 요 어레이 카피 요 안에 요 소갈로 안에 요 소갈로 안에 넣어줘야 하는 이제 값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매개 변수 값 어떤 게 있는지 보면 자, 콤마로 지금 쉼표로 구분되어 있는 부분이 하나, 콤마가 2개, 3개, 자, 4개 있으니까 총 이제 5개의 값이 있는데 자, 요 첫 번째 값으로는요, 원본 배열, 원본 배열을 여기서 첫 번째 값으로 지정을 해줍니다. 여기서 여기 보면 오브젝트라고 되어 있죠. 타입을 오브젝트라고 주고 src가 소스입니다. 소스. 복사하고자 하는 소스. 원본 배열. 원본 배열을 지정해 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값으로는 자, int. 요게 이제 타입이고요. 정수 타입의 소스 포지션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원본 배열 복사 시작 인덱스. 시작 인덱스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스트링 카피 메소드 기억나세요? 스트링 클래스 메소드 여러가지 있었잖아요. 그죠? 문자 처리하는 거. 캐릭터에 기억 안 하시면 안 되지. 며칠 안 됐는데 어제나 캐릭터에 또 있었고, 그죠? 스트링, 서브 스트링이라는 거 보면 이제 스타트 인덱스하고 엔드 인덱스 값 줘가지고 부분 문자를 가져오는 거. 그때 이제 요런 이제 시작 인덱스 개념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본 배열이 있는데 원본 배열에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복사를 할 수도 있고요. 원본 배열이 있는데 처음부터 복사하는 게 아니라 원본 배열에 뭐 두 번째, 세 번째 항목부터 복사해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복사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지 위치를 두 번째 값으로 이렇게 주는 겁니다. 인티지 값으로 준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값은 오브젝트 데스티네이션. 그러니까 이제 요거 DAST. 요거 이제 새로운 배열. 그러니까 요게 이제 덩어리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요 이제 예전 배열에서 새로운 배열로 여기 이제 뉴입니다. 뉴. 새로운 배열. 그래서 이사갈 배열을 지정해 주는 거예요. 이사갈 배열. 요거는 이제 요 옛날 배열이고 원본 배열이라는 게 예전 올드 배열에서 새로운 배열로 이제 이사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새로운 배열을 이제 오브젝트 여기 테스트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새로운 배열 지정해 주는 거고요. 이제 네 번째는 자, 이렇게 이제 예전 배열에서 새로운 배열로 항목들 값을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을 항목을 그러니까 복사를 해 오는데 새로운 배열에 복사를 할 때 복사 위치를 새 배열 이렇게 새로운 배열에 복사 위치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새 배열 요게 뒤에 3번에 여기 새 배열 지정해 주잖아요. 그죠? 새 배열에 붙여넣기를 할 때 가수 복사해서 붙여넣기 할 때 붙여 넣어지는 그 이제 시작 위치 인덱스 값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이제 인티저 타입으로 주는 거 테스트 포스 포지션 해놨죠. 그죠?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자, 요 다섯 번째. 요 다섯 번째. 요 다섯 번째는 자, 여기 이제 올드 요 원본 배열이죠. 색깔 좀 바꿔가지고. 자, 이 원본 배열에서 세 배열 쪽으로 이렇게 복사를 자, 항목 값을 이제 복사를 한다는 건데 원본에서 세 배열로 값을 복사해 올 때 몇 개의 값을 몇 개나 복사해 올지. 자, 항목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몇 개의 항목을 복사해 올지를 개수를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다 복사할 수도 있는데 나는 원본에서 5개만 복사할 건데 뭐 이거예요. 자, 그래서
아, 이거 뭔데 이렇게 안에 이렇게 복잡하게 돼 있지? 예, 값을 5개나 지정해 주고 있죠. 그죠? 복사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5개 매개 변수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매개 변수에 이런 매개 변수 값을 던져줘야지만 복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형식이고요. old int array, 그러니까 이제 인티저 값을 가지고 있는 이제 배열이겠죠. 예전 배열에서 new int array 요쪽으로 새로운 이제 만들어진 크기가 더 큰 인티저 배열에 이렇게 이제 복사를, 요거는 이제 1, 2, 3 이라는 값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하는 거죠. 예. 복사를 하는데 요거 가지고 예를 들면요, 밑에 있는 거 요 형식을 가지고 예를 들면, 자, 요거 가지고 예를 들게요. old int array 원본 배열 지정할 때 요거 뭐예요? 요거 배열 변수죠. 배열의 이름이잖아요, 그죠? 요거 적는 거예요, 그냥. 예, old int array 이렇게 적는 거예요. old int 요 이름을 그대로 여기 적는다고. 첫 번째. 자, 그 다음에 원본 복사 인덱스는요. 자, 여기 보시면 요게 이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요거 인덱스죠. 인덱스 1, 2, 3 다 복사해 가야 되죠. 그래서 원본 배열에서 요 올드 원본 배열에서 몇 번 인덱스부터 복사해 갈 것이냐, 0번부터. 그래서 여기는 0이라는 값을 집어넣는 요거 0번 인덱스. 0번 인덱스부터 복사할 거야, 이거 얘기예요. 자, 어디로 복사하는데? 자, 여기서 세배열 뭐예요? new int array죠. 요 이름을 변수 이름을 이렇게 new int array 이렇게 이제 주시는 거예요. 세배열 이름 요거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이제 값을 복사해 오는데 복사되어지는 위치, 자, 시작 위치, 시작 인덱스, 세 배열 붙여넣기 시작 인덱스죠. 자, 여기 이제 0번 인덱스 값을요, 보시면은 이제 1인데 얘를 보시면 새롭게 만들어진 배열의 0번 인덱스 위치에 붙어 있어 집어넣고 있잖아요, 그죠?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 있으면 1이 이제 1 복사가 되는데 0번 인덱스 위치에서 0번 인덱스 위치로. 그럼 얘도 그러면 뭐다? 0번 인덱스가 되는 거죠. 예. 0번 인덱스부터 붙여넣기 해라 이 말이에요. 0번 인덱스 거 0번 인덱스로, 1번 인덱스 거를 1번 인덱스로, 2번 인덱스 거를 2번 인덱스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복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선을 그어 보면은 0번 인덱스 거를 0번 인덱스로 이렇게 복사를 하는 거죠. 이사하는 거죠. 이렇게 복사해서. 자, 그런데 이제 이럴 때 복사할 때 복사하는 항목 수를 지정해 줍니다. 1, 2, 3. 자, 옛날 배열에 지금 항목이 값이 3개 있죠. 다 복사할 것 같으면 이 배열의 크기만큼 크기를 지정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인티저 값으로 3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첫 번째 값. 그죠? 자, 3이니까 3번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는 거, 복사를. 그럼 두 번째 값. 그 다음에 세 번째 값. 1번 인덱스 값을, 자, 새로운 배열의 인덱스로. 1번 인덱스로. 자, 옛날 인덱스에, 자, 2번 인덱스에 3을, 또 새로 만들어진 배열의 2번 인덱스 위치에 이렇게 복사를 해 놓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이제 이 개수도 제한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3을 넣어줘서 다 복사할 수도 있고요. 2를 넣어줘서 2까지만 복사할 수도 있고, 1을 넣어줘서 1까지만 복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시작 위치도 여기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꼭 이렇게 1, 2, 3으로 이렇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시작 위치를 조절해서, 자, 예를 들어서, 자, 여기 새로운 배열, 사이즈가 5인 새로운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2번 인덱스, 3번 인덱스, 4번 인덱스인데, 다른 거는 다 똑같이 놔두고요. 제가 만약에 여기서 1번 새롭게 이제 만든 배열에 붙여넣기 할 때 시작 위치를 어디서부터 시작할 거냐, 얘를 0이 아니라 1로 줘버린 거야. 여기.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예전 배열의 1이라는 값을요 1번 인덱스로,
예전 배열의 1번 인덱스 값을 2번 인덱스로. 예전 배열의 2번 인덱스 값을 3번 인덱스로. 요렇게 이제 복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예. 그죠? 0번 인덱스 제일 처음부터 1, 2, 3 이렇게 채워줄 수도 있고요. 내가 여기 값을 0이 아니라 1을 줘버리면 1번 인덱스부터 해서 3개의 항목이 복사돼서 채워지는 겁니다. 조절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옵션들을 조절을 해서 내가 이제 원하는 형태로 배열을 복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레이 카피 메소드고요. 자, 배열에 대한 설명은 PPT 다 끝났고요. 요거는 배열과 관련해서 자, 앞에서 우리가 그 배운 제어문 중에 포 반복문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열과 함께 쓰면 좋은 그 반복문이 포 반복문인데, 기존에 포 반복문이 있고요. 요거는 다른 형태의 포 반복문입니다. 확장된 포문이라고 해서요. 향상된 포문 혹은 이제 확장된 포문이라고 해서, 향상된 포문은 형식이 여기 보시면은 좀 달라요. 원래 이제 이전에 포문이 오고, 그 다음에 초기식이 오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다음에 조건식이 오고, 그 다음에 세미콜론 오고 증감식이 왔죠. 이게 이제 앞에서 배웠던 포 반복문입니다. 그런데 향상된 포문은 형식이 포문 뒤에 타입 변수, 자, 변수 선언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배열, 자, 요 사이에 이제 콜론을 이렇게 넣습니다. 그래서 콜론을 기준으로 해서 앞에는 변수 선언하는 부분, 타입과 변수명 이렇게 오고요. 다음에 요 콜론 뒤에는 배열이 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반복문이에요. 배열을 이용해서 이제 반복 처리를 하고자 할 때 이런 이제 향상된 포문 형태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포문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앞에 여기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자, 보시면 이제 카운터 변수와 증감식을 사용하지 않는다. 그죠? 카운터 변수라는 거는 예전에 이제 요 초기식에서 뭐 int, i는 0 이게 이제 카운터 변수죠. 증감식에서는 i 플러스 뭐 이렇게 해서 카운터 변수 이제 자, 그 증감식 부분을 사용했고요. 근데 이제 이런 부분을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향상된 포문에서는. 그 다음에 항목의 개수만큼 반복한 후에 자동으로 포문을 빠져나가는 그런 이제 형태다. 이게 이제 향상된 포문 설명이에요. 자, 이 포문 반복문은요 몇 번 반복된다? 배열의 자, 크기만큼 반복됩니다. 자, 배열의 크기. 이 배열의 크기라는 게 뭐죠? 몇 개의 값을 저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그래서 배열 안에 저장되어 있는 값의 개수만큼 이 for 블럭을 반복해서 실행해 주는 거예요. 이게 이제 향상된 포문입니다. 배열의 크기만큼 반복을 시켜준다. 배열이 가지고 있는 값의 개수만큼, 항목의 개수만큼만 for 블럭을 반복해 줍니다. 그래서 포문이 실행이 되게 되면, 여기 포문 실행이 되면, 자, 1번 해서 이제 배열에서 가져올 항목이 있을 경우에, 자, 여기 이제 배열, 1번 배열이죠. 자, 배열이 이렇게 있어요. 배열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배열이 이렇게 있는데, 1, 2, 3, 4 이렇게 들어있다고 했을 때, 요 배열의 크기는 4죠. 그죠? 그러면 배열에서 가져올 항목이 있을 경우, 제일 처음에 0번 인덱스 값을 가져오겠죠. 그죠? 요 0번 인덱스 보니까, 저 여기 1번 인덱스, 요거는 이제 2번 인덱스, 요건 이제 3번 인덱스입니다. 0번 인덱스 처음에 이렇게 보니까, 1이라는 값이 있죠? 그러면, 자, 2번, 요 2번 타입 변수인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int 타입을 할게요. 인티저, i라고 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이 변수에, 자, 이 배열과 같은 타입입니다. 배열도 인티저 타입이고, 자, 요 이제 변수도 이제 인티저 타입인데,
이 배열에 있는 인티저 1이라는 값을요 하나 가져와요. 0번 인덱스부터 가져와서 저장을 탁 합니다. 예, 여기 이제 콜론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거 이제 배열이니까. 그래서 요 말이에요. 자 1번 자 요 1번 배열에서 가져올 항목이 있는 경우 예 여기 값이 있으니까 가져올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예, 요 0번 인덱스 위치에 값을 예, 하나를 탁 꺼집어내서요. 자 2번 예, 타입 변수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변수 선언해 놨으니까 여기 이제 하나를 대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얼마? 자, 밑에 적을게요. 자, 요 이제 i에 저장되어 있는 값은 여기 이제 사각형 만들어서요. 이제 여기 이제 1이 탁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요 1을 읽어와서 첫 0번 인덱스 값. 예. 자, 그런 다음에 뭐 하냐면 3번 실행문을 실행합니다. 자, 요 부분. 포 블럭이죠. 예, 포 블럭 부분을 이제 실행을 쭉 해요. 그래서 포 블럭 이제 실행이 끝났죠?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느냐? 예. 그러면 다시 자, 배열 쪽으로 갑니다. 가서 그 다음 읽어낼 값이 있는지 또 검사를 해요. 그러면 자, 여기 배열에 보면 첫 번째 값은 얘를 읽어갔죠? 이미 예, 읽어갔습니다. 그죠? 얘는 이제 읽어갔습니다. 읽어갔고요. 보니까 뒤에 1번 인덱스에 2라는 값 아직 안 읽었다. 그죠? 그러면은 자, 요 그 다음 이제 인덱스 위치에 있는 예, 요 2라는 요 값을요 이렇게 또 이제 읽어갑니다. 여기 이제 2가 탁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배열에서 하나의 값을 읽어서 요 앞에 있는 변수에 대입하는 것까지 정상적으로 이렇게 대입이 되면요, 우리가 이제 포문, 반복문 배우실 때 조건문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조건문이 true면은 반복하고 true가 아니면 반복하지 않고 저 빠져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럼 이 동작을 가지고 자, 이렇게 배열이 있는데 배열에서 그 다음 읽어드릴 값이 있고 이 읽어드릴 값을 가져와서 변수에 이렇게 저장할 수 있다. 이걸 이제 true로 보면 돼요. true. 요 작업이 가능하면 true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요 작업을 했으면 여기 이제 true가 요 조건식이라고 하면 true가 됐기 때문에 이제 실행문을 실행하는 거예요. 포블럭. 자, 한 바퀴 도는 거예요. 또 딱 쫙 실행하고 다 끝났으면 다시 이제 또 배열 쪽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 2번도 이제 읽어갔다, 그죠? 다 읽고 그 다음 이제 읽을 수 있는 값 또 이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 0번 인덱스 값하고요 1번 인덱스 값하고 이제 읽어갔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안 읽은 거 보니까 그 다음 2번 인덱스 위에 3이 또 있네요, 그죠? 그러면 이제 요 3을 또 읽어가는 거예요. 읽어서 i라는 변수에 또 저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열에서 가져올 항목이 있다, 그죠? 있는 경우에 이 값을 읽어서 변수에 저장하는 거, 예, 저장됐다, 그죠? 그러면 이제 조건식으로 따지면 요 작업을 하는데 문제 없었다, 예, 요 작업을 완료했다 하면 true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포 블록 반복을 해서 또 실행합니다. 실행문 부분을 딱 끝났다. 그러면 다시 어디로 간다? 배열로 가는 거죠. 그럼 아까 이제 요 3이라는 값을 이제 읽어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배열에 자, 또 이제 읽어낼 수 있는 값이 있는지 또 보는 거예요. 보니까 3번 인덱스 위치에 4라는 값이 있죠. 예. 그럼 이제 이 4를 또 읽어가지고 어디에? i라는 변수에 또 집어넣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에서 값 하나를 읽어서요, 아직까지 읽지 않은 배열이 값이 있고 그 값을 읽어서 변수에 저장할 수 있다. 예. 이렇게 이제 요 작업을 완료하면 이제 true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또 포블럭 안에 있는 실행문을 실행을 합니다. 끝났죠? 자, 다시 이제 그럼 어디로 가냐? 또 이제 배열을 가서요, 이거 검사하는 거지. 배열에서 가져온 항목이 있는지.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자, 이 배열의 크기가 4고요. 여기서 1 읽어갖고 2 읽어갖고 3 읽어갖고 4 읽어갖고 3번 인덱스에 있는 4까지 다 읽어갔죠. 그 다음 이제 값을 보니까 없잖아요. 예, 그 다음 값 없어요. 예, 인덱스 값, 예, 진짜 3까지 있고요. 4번 인덱스 찾아보면 없어요. 값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예, 읽어드릴 값이 없어. 그러면 이거를, 예, 새로운 값을 요 i에다가, 예, 대입할 수가 없죠. 그러면 뭐가 된다? 폴스가 되는 폴스. 폴스가 돼서 더 이상 요 포 블럭을 반복하지 않고 빠져나가는 겁니다. 예, 빠져나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향상된 폼은
동작하는 방식이고요. 이게 자바 언어만 이런 향상되는 포물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랭귀지도 다 있어요. 예. 그래서 자바 시간에 배운 기본 문법, 다음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다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기초를 딱 보시잖아요. 그러면 원래 이제 10시간 걸려야 되는데 한 2-3시간 하면 마스터 해버려요. 왜? 개념이 이미 자바에서 다 배운 개념이거든. 아, 얘네들은 표기 이렇게 하면 이거 보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이미 이제 이런 방식을 다 배웠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서는 표기를 이렇게 하면 자바에서 실행했던 여기 실행이 되는구나. 그것만 체크만 하면 돼요. 네. 자, 여기 이제 향상된 폼은 자,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반복되는 거 보시면 2번, 3번, 1번. 그래서 요 배열에서 가져올 다음 항목이 존재할 경우에 요 배열에서 2번 쪽으로 이제 변수의 값을 저장하고 이제 실행문 실행하고 다시 1번 배열 쪽으로 가서 이걸 자꾸 뱅글뱅글 돌다가 더 이상 배열에 읽어올 값이 없으면 그때는 이제 펄스 돼서 더 이상 이제 폼을 실행하지 않고 어떻게 된다?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죠? 예. 요게 이제 향상된 포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이 배열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나중에 이제 뒤에 응용 파트 쪽에 보면 그 컬렉션이라고 해서 자료 구조를 또 배워요. 예. 보통 여러분들이 그 웹 프로그래밍 이제 하실 때 컬렉션 쪽 이제 자료 구조를 이용하시거든요. 배열도 이용해요. 배열도 중요합니다. 한데 컬렉션이라는 자료 구조를 실제 이제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쪽 판은 이제 컬렉션 이제 이렇게 이제 객체 이렇게 넣고요. 그 안에 이제 값을 많이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제 하나씩 값을 꺼내서 처리하는 그런 이제 코드로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개념 아시면 뭐 뒤에 있는 거 뭐 하시는 것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요거. 자, 이제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클래스 이제 우리가 자바 처음 이제 시작해서요. 자, 한번 만들어서 한번 실행해 봅시다. 일단은 뭐 다 이해를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프로그램 작성해서 만들어 봅시다 해서 헬로 프로그램부터 해서 쭉 이렇게 만들어 보셨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실행을 하려면 메인 메소드를 사용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메인 메소드 이제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그 클래스 안에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요. 이거 이제 우리가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냥 작성하라니까 쭉 작성했으면 될 거지, 그죠? public static void main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배열 중에 string type, 이제 배열 타입에 이제 args, 이게 이제 배열, 이게 이제 알잖아, 이제. 얘는 이제 해석이 된 거야. 이거 이제 매개 변수라고 하는 건데, 타입이 스트링 1차원 배열 타입이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스트링 값을 저장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배열 객체를 요 이제 args라고 하는 이 참조 변수, 배열 변수겠죠. 배열 변수가 그 배열 객체를 받아서 요 메인 메소드 안에서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스트링 요거는 이제 그 args 아기먼츠 약자인데 args는 배열 변수 선언한 거죠. 뭐 스트링 타입의 배열 변수를 선언한 거고요. 자, 요거는 이제 매개 변수로 쓴다는 거죠. 메인 메소드 실행할 때 어떤 이제 값을 요게 던져주는데 그 던져주는 값이 스트링 그 객체를 저장하고 있는 1차원 배열이라는 거죠. 배열 객체. 이렇게 값을 던져주는 거죠. 이런 형태로. 그럼 그걸 이제 받아서 메인에서 처리한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 이제 매개 변수의 필요성이라고 해서요. 자바 프로그램을 실행하기 위해서 메인 메소드를 작성하면서 문자열 배열 형태인 스트링 요 형식 뭔지도 모르겠는데 처음에는 뭐 이거 계속 작성했잖아요, 그죠? 자, 요런 매개 변수가 필요하다. 요거는 이제 규칙이에요. 요거는 이제 안에 메인 메소드 처음에 이제 이거 메소드 쓸 때 스트링 타입 배열 이제 이렇게 이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실행 시에 자, 입력 값이 부족하면 길이가 0인 스트링 배열을 참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메인 메소드 실행할 때 여기다가 어떤 값을 넣어준 적이 한 번도 없죠.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제 길이가 0이 스트링 배열 형태로 실행이 된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실습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클래스 실행하실 때는 그냥 클래스 안에 메소드 만들어 놓고요. 그 메소드 안에 명령어 이렇게 작성해서 실행을 이제 그렇게 해서 말았는데, 이제 클래스를 실행할 때 클래스가 실행할 때 이제 필요한 데이터 값들을 요 메소드에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던져주고요. 그 던져준 거를 받아서 처리하도록, 요런 형태로도 이제 프로그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여기는 문자열 그러니까 스트링 값을 가지고 있는 배열을 객체를 만들어서 이제 던져줘야 됩니다. 여기서. 그래서 10하고 20 요 두 개의 값을 이제 던져준 거죠. 그래서 이제 값 두 개를 이렇게 자, 문자열을 이렇게 던져주면 요 이제 스트링 배열에 이렇게 이제 0번 인덱스, 1번 인덱스, 요게 이제 이름이 args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요 이제 10이라는 문자열과 20이라는 문자열을 가지고 있는 자 스트링 객체가 이렇게 쓰면 0번 인덱스는 10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 1번 인덱스 위치에는 20이라는 문자를 가지고 있는 스트링 객체를 이렇게 같이 이런 형태로 이제 객체가 만들어지고 이걸 이제 던져주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100번째라 그러면 args라고 하는 배열 변수는 100번째로 이렇게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메인 메소드 블록 요 안에서 요 배열을 접근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번 장의 마지막 부분이고요. 자료형 중에 자, 열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거형. 우리가 기본 자료형에 보면 8가지 자, 기본 자료형 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뭐 이거는 뭐죠? 정수 5가지, 실수 2가지, 다음에 이제 논리형 1가지 해가지고요. 정수 5가지, 바이트 타입, 그죠? 다음에 숏 타입, 캐릭터 타입, 인티저 타입, 롱 타입. 그 다음에 실수 2가지, 플롯 타입, 더블 타입,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논리형 1가지, 불리언 타입. 자, 요거 이제 기본 자료형.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도 하나 이제 타입이 됐을 때, 스트링처럼, 스트링 타입처럼. 그런데 이제 이런 자료형 말고요, 열거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거형. 이니머레이션 타입이라고 하고요, 열거형, 이넘 타입이라고도 합니다. 열거 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열거 타입이 뭔지 개념을 아셔야 되겠죠? 열거 타입 하면 뭔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열거 타입에 대한 이제 설명입니다. 요게 이제 이번 장 마지막 내용이에요. 5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좀 생소해요. 요 내용은 좀 생소한데, 그래도 프로그램 할 때 이런 코드가 있으면 본인이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시면, 한정된 값으로 이루어진, 자, 이넘 타입. 이렇게 이제 제목이 되어 있고요. 이 이넘 타입이 뭐냐? 요일이나 계절처럼, 한정된 값을 갖는 타입이다. 자, 열거 타입이 뭐냐? 한정된 값을 갖는 타입,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일 같은 경우에는 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더 있어요. 우리 지금 이제 뭐 8요일, 9요일, 10요일 이렇게 안 쓰잖아요. 그렇죠? 월화수 목 금토 일 이렇게 7개의 요일을 쓰잖아요. 그죠? 딱 정해져 있죠. 뭐 미국 사람은 뭐 요일이 10개고 일본 사람은 요일이 5개고 중국 사람은 뭐 15개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항상 똑같은 월요일부터 일요일이라는 요일을 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 그 다음에 계절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거 네 가지밖에 없잖아요. 뭐 미국에서는 8요일이 있고 뭐 중국에서는 뭐 7요일이 있고 뭐 우리나라는 4요일이 있고 뭐 사계절이 있고 요일이 아니에요. 계절.
막 나라마다 계절 개수가 뭐 다른 거, 뭐 8계절이 있고 뭐 7계절이 있고 4계절이 있고 뭐 어떤 나라는 뭐 20계절이 있고 뭐 이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봄, 여름, 가을 여기 이제 4계절. 예.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한정된 값이죠. 이제 계절하면 요 4개의 값을 가지는 거고, 그죠? 요일하면 요 7개의 값 중에서 하나를 가지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그 요일의 계절처럼 그 한정된 값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예, 타입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든 타입을 우리가 열거 타입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밑에 설명도 내려가서 보면요. 자, 열거 타입의 이제 이름을 정해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열거 타입을 직접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타입의 이름을 정해줄 때, 우리 이제, 앞에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만들 때, 클래스의 이제 그 이름이 파일명하고 똑같죠? 소스 파일명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똑같이 소스 파일 자, 생성하고 한정된 값을 자, 코드로 정의한다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열거 타입 만드는 방법은 앞에서 우리가 자바 프로그램 할 때 자바 소스 파일 만드는 방식으로 똑같이 만듭니다. 예. 그래서 열거 타입도 실제 이제 확장자가 자바인 파일로 소스 파일이 만들어지고요. 실제 이제 컴파일하면 열거 타입이 클래스로 만들어져요. 똑같이. 예. 이상하다, 그죠? 갑자기 열거 타입이라고 했는데 웬 또 클래스 얘기하죠, 그죠? 예. 그래서 앞에서 제가 그 스트링이라는 문자열이 사실은 이제 클래스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클래스를 자료형으로 지금 쓰고 있다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여기 이제 열거 타입도 뭐 다른 뭐 그 만들 때 다른 어떤 확장자를 가지거나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자바에서는 열거 타입도 다 자바 클래스로 만들어집니다. 예. 똑같이 자바 이제 소스 파일도 똑같이 자바라고 소스 파일 만들어지고요. 예. 그래서 열거 타입의 이제 이름은 첫 번째 문자, 첫 글자를 대문자.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클래스 만들 때, 예, 클래스의 이름을 줄 때요. 첫 번째 문자는 대문자,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라. 그죠? 이거 규칙이 있었잖아요, 그죠? 네, 마찬가지예요. 열거 타입을 만들 때도 열거 타입의 이제 이름은요,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로 써야 돼요. 이건 규칙입니다. 네.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클래스 작성할 때 클래스 이름들 보세요. 무조건 첫 번째 글자는 대문자죠. 네. 그런 것처럼 열거 타입 만들어 주실 때 열거 타입의 이름도 첫 번째 글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작성을 해야 된다. 자, 여기 이제 캐멀 스타일, 요게 이제 카멜 스타일, 캐멀 스타일, 요게 이제 낙타 등, 낙타, 이렇게 낙타 이렇게 쓰면 이 낙타입니다. 낙타 같이 보이나? 낙타, 그렇죠? 낙타입니다. 자, 낙타입니다. 낙타 보면 이렇게 이제 울퉁불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캐멀 스타일이라는 게 낙타 등 스타일이라는 거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첫 번째 글자를 뭐 여기서 이제 그 우리가 뭐 이름을 붙여줄 때 그래서 뭐 카라는 게 있고요. 예, 네임이라는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이제 카 네임이라는 걸 열거로 만든다. 그러면 카 네임 이런 식으로. 예. 그러면 울퉁, 불퉁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대문자가 크니까, 그죠? 낙타 등처럼 이렇게 울퉁불퉁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개의 단어를 이용해서 하나의 이제 이름을 이제 만들어줄 때, 요거는 카라는 단어하고요, 네임이라는 단어, 요 두 개 붙여가지고 카 네임이라는 이름 만들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뒤에 이렇게 붙는 단어의 첫 번째 글자를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어줍니다. 여기 이제 캐멀 스타일, 캐멀 이 규칙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로 이름을 붙여준다. 요거는 클래스 이름 붙이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클래스 이름도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예. 클래스 이름도 우리 그 예제 이름 보면 되게 길게 쓰잖아요. 잘 보시면은
중간에 대문자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게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다른 거예요. 다른 단어. 여러 개의 단어를 하나로 붙여서 예, 클래스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캐멀 스타일, 예, 카멜 스타일. 예.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 한번 볼게요. 열거형은 예, 소스 코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자, 보시면 weak.java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제 소스 코드를 이제 만드실 때 소스 파일명을 주시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weak라는 이름을 준 거예요. 타입의 이름을 weak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 이제 단어로 되어 있고 첫 번째 글자를 대문자 이렇게 대문자로 준 거죠. weak. 그래서 요 weak라는 열거 타입의 이제 이름이 실제 이제 여러분들 이제 소스 파일은 확장자가 자바라고 붙잖아요. 예, 요 이름 그대로 똑같이 예, weak 요렇게 만들어집니다. 요렇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얘는 또 이제 컴파일 하잖아요, 그죠? 얘는 열거 타입이라고 했지만 컴파일 하면 자 weak.class 파일로 만들어집니다. 네. 실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우리가 만들었던 우리 클래스를 만들어서 실행했었잖아요. 클래스도 동일한 예, 확장자 클래스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바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클래스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 들으셨잖아요, 그죠? 예. 다 클래스로 되어 있습니다. 다 클래스. 예. 그래서 요 이제 열거 타입은 우리가 이렇게 소스 코드로 이렇게 작성했어요. 만들면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나옵니다. 예, 클래스 파일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걸 이제 이용하는 거예요. 열거 타입에 이렇게 weak라는 거 만들어 놓고요. 요 weak라는 것을 예, 스트링 타입처럼 예, 자료형으로 쓰는 거예요. 자료형으로. 예. 어떤 자료형? 열거 타입이라는 자료형을 쓰는 겁니다. 근데 규칙이 있잖아요. 이 열거 타입은 예, 한정된 값만 갖는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자, 요 예제는 요일을 가지고 이제 요일 예, 한정된 값이죠. 요일은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한정된 값만 가지죠. 이걸 이제 열거 타입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자, public 다음에 enum이라고 되어 있죠. enum 요 키워드입니다. enum 클래스 만들 때는 클래스 public 클래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요거는 이제 public enum 한 다음에 열거 타입 이름,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여기 이제 우리 클래스는 클래스 블락이라고 하죠. 요거는 뭐예요? 열거 타입 블락이죠. 예. 예, enum 블락입니다. 여기 안에다가 자, 요 열거 타입 이제 이름 뒤에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예, 요 안에다가 열거 상수 목록, 예, 한정된 값, 예, 여기 이제 weak가 가질 수 있는 한정된 값, 열거 상수 목록을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자, weak가 가질 수 있는 값은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마지막에는 콤마 안 넣어줘요. 마지막 값은. 이 콤마는 뒤에 값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콤마 쉼표를 넣어주는 거고요. 요렇게. 예. 요 weak라는 타입이 가질 수 있는 요일 값을 하나하나 이렇게 지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weak는 이 값만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예, monday부터 sunday까지. 그죠? 한정된 값을 갖는 타입이 열거 타입이다. 그죠? 그 한정된 값을 이렇게 열게 해놨잖아요. 이렇게 지금. 열거 상수 목록에 열게 해놨잖아. 얘 weak라는 타입이 가질 수 있는 값을 이렇게 열게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열거 타입은 누가 만듭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내가 프로그램에 열거 타입 필요하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열거 타입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